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주한 미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우려 표명 자제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의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양측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 최순실 씨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일부 가족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황스럽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의결을 시도합니다. 한국당은 여야 사당의 선거법 날치기라며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일 간 문제에 대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돌아가는 양상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 다소 불편한 속내를 내비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을 상대로만 성토를 하는 건 아니고 한일 양측에게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무엇보다 이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게 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까 봐 그걸 제일 걱정하는 표정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취임 한 달여를 맞아 첫 기자회견에 나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최근 한일 갈등 상황을 지켜보며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and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d them, urged them to work it out. 에스퍼 장관은 실망의 대상을 한일 양측이라고 둘 다 언급하며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위협은 북한과 중국이라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Hopefully resolve this quickly, move forward and get back on the important track we need, and that is really thinking about North Korea in the near term and China in the long term.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덤포드 합참의장 역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감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대비 태세는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 강연 행사에 나선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도 한일 두 나라가 다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ut I think we're open to possibilities if, in fact, they, could potentially help improve the situation.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조윤재 주미대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근간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한일 갈등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미국 정부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한일 양국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이 자꾸 이렇게 나오자 우리 정부로서도 다소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어제 아주 이례적으로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서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한일 관계를 넘어 혹시라도 한미 관계까지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상당히 걱정하는 표정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미국은 반복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해왔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이에 대해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조세영 차관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우려 표명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충분히 전달됐으니 더 이상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미국의 태도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한미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관은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관계의 맥락에서 결정된 것으로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 국방 능력을 스스로 갖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미국 측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면담 성격이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경고 의미를 담은 조치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겠다면서 본국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 것도 한일 관계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어제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도 불러들여서 거듭 항의의 뜻을 전달했는데요. 청와대도 나서서 아베 총리가 우리를 적대국 취급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기자입니다. 정부는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으로 한일 관계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가미네 일본 대사도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부당한 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엔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지도층의 적반하장식 언행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한 고노 외상의 발언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건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아베 총리를 거론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2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 국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 자의적 적대적 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건 바로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 청와대는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단호한 대응을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 특히 뇌물죄 여부가 상당히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는 다소 이상한 형국이 됐는데 대법원이 오늘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묵시적 청탁과 함께 동기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도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에 대한 것.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에서는 뇌물 34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총 뇌물 공여 액수를 36억 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쟁점에 따라 대법원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고 이 부회장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그리고 이 부회장의 형을 확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둘 다 파기환송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뇌물로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뇌물 액수는 50억 원이 넘게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물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이 법리상의 이유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급심이 이를 어기고 한꺼번에 선고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다음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 등의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의 동생과 처남 등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20여 곳에서 전격 압수했던 자료들은 현재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일부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처남이,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동생 등이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출국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실질적 대표라는 의심을 받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입국할 경우 통보해달라고 출입국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20곳이 넘는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압수물 분석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계좌 추적 등에도 동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당황스럽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네, 어제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에서 직접 주최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모여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고 비슷한 시각 부산대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현장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 촛불을 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의혹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차 촛불 집회 이후 닷새 만입니다. 1차 집회는 부총학생회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주최했지만 이번엔 총학생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총학생회는 최근 불거진 정치색과 대표성 논란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런 비난들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의견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그 진정성을 의심하며 진영 논리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총학생회는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참가자들의 학생증이나 졸업 증명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에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집회를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산대학교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지급 과정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대에서 철저하게 이번 논란에 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기를 희망하고 또 내일은 고려대학교에서도 조 후보자 딸의 입학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2차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이어 이번에 또 한 번 충돌을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오늘 이 개정안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인데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한국당이 선거법 날치기를 막겠다며 신청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최장 90일 동안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제도지만 표결은 위원회 구성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당은 사회권을 가진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회법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며 비판했고 이러한 폭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를 무법천지를 만든 민주당,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들 국민께 정말 심판받을 거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 의지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당이 어떠한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오늘 오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는 이번 달 안에 선거법을 의결해 다음 단계인 국회 법사위로 넘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날치기 카드라고 비판하며 강력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하루하루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군부를 짚었는데 막상 중국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또 판이 틀어졌습니다. 조만간 양측의 추가 관세 공격이 또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김은규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관보에서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 중 일부에 관세를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10% 관세를 물리기로 했는데 5%포인트를 올려 모두 15% 관세를 물린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중국의 맞불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를 더 올려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그대로입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12월 15일부터는 중국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해 또다시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중국도 같은 날 10%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G7 종료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무역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해왔다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and I think they should make a deal, and I think if they don't make a deal, it's going to be very bad for China.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직접 무역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고 소개하며 중국이 진지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그런 제안한 적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 미국이 결국 예고한 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무역 협상도 이런 분위기라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관세 전쟁입니다. 중국이 진지하게 무역 합의를 원한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 보입니다. 중국의 의도를 과장한 것인지 잘못 해석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12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번엔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는데 승리는 도박을 했다는 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는 오늘 같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원정 상습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가수 승리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나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향후 받게 될 다른 조사들에도 성실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지 65일 만에 이뤄진 재조사였습니다. 승리는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10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승리가 해외에서 도박 자금을 외화로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의 원정 도박 횟수와 금액, 자금 마련 방법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는 도박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지만 불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환치기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양 전 프로듀서는 해외에서 수십억 원의 상습 도박은 물론 회사 돈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YG 사옥을 압수수색해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YG 미국 법인에 대한 자료도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양 전 총괄 프로듀서가 출석하면 지난 2014년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청문회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이 하나같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공분을 샀는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추가 공개됐습니다. 군대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다 숨진 피해자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건 2010년 1월 군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기관병들이나 이제 간호장교들이 가습기 사용을 권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갑작스럽게 2에서 3주 동안 기침과 고열과 혈통이 동반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군복무 도중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일주일 동안 진행한 조사를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군 부대와 산하기관에서 구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확인된 것만 2,400여 개에 이릅니다. 이 중 3분의 2는 환자들이 머무는 의무대와 군병원 등이 구매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이거에 노출되면 훨씬 더 나빠지는 것처럼 똑같이 병원에 있던 군인들은 더 나빠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피해 사례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특조위엔 이미 군대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질환을 앓다가 사망했다는 사례를 포함해 모두 14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옥시와 LG생활건강은 책임을 미루기 급급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원료 물질 공급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또 관련 제조업체들이 이때라도 진정성 있게 공동으로 배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아직 인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또 옥시 본사 소속 외국인 대표들은 특조위의 요청에도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은 저녁 무렵에 비가 대부분 그칠 텐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과 경북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3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또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중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천둥, 번개도 요란하게 치겠습니다. 현재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청주 29도 예상되고요. 광주와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렸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 대학교에서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냈는데 정부는 부실 결론이라며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대 교수는 모두 6명입니다.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성균관대 3명입니다. 모두 미성년인 자녀를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넣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모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고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이 논문들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과정에 어떤 부정이 없는지 보건복지부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한 세 대학 모두 문제가 없다고 소명했는데 복지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다며 각 대학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연구부정행위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의 재조사도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미성년 자녀를 부정하게 등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구비 환수와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복지부 외에 가기부 등도 연구비 지원 논문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30여 편의 부정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2달 전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일부 문제가 모 대학의 고시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낸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 대학 고시반의 문제지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달 앞서 진행된 한 대학의 준비반 모의고사 문제. 구체적인 질문은 다르지만 큰 주제가 외부 감사인 선정이라는 점에서 같고 제시된 표 형식도 유사합니다. 이러자 수험생들은 이를 포함한 문제 2개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며 국민청원에 올리는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험을 주관한 금감원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문제가 형식적인 유사점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루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벌인 금감원이 이번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부정 출제 정황이 실제로 확인됐던 겁니다. 조사 결과 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를 낸 A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직전 모의고사를 낸 B 교수로부터 SNS 메신저를 통해 문제지를 건네받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업무 방해 혐의로 A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열람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저희한테 제공한 게 없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자료를 수집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출제와 검증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3점에 해당하는 2개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하고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멕시코의 항구 도시 한 술집에서 끔찍한 방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죄 조직원들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출입문과 비상구까지 모두 봉쇄한 뒤 불을 지르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30명 넘게 죽거나 크게 다쳤는데요. 이 참사 소식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불에 타버린 주점 앞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Pues lo que quiero es saber si está bien o no, pues lo que Dios diga. Pues 현지 시간 27일 밤 10시쯤 멕시코 동남부 항구 도시의 한 주점에 방화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로 남자 16명, 여자 10명 등 모두 26명이 숨지고 11명 이상이 다쳤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no nos quieren dar informe tampoco de qué pasó, si se lo llevaron a algún hospital. No nos dejan, no nos informan nada. Nada más nos alejan y no nos informan nada. 화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당국은 범죄 조직의 방화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범인들이 술집으로 들어와 출입문과 비상구를 모두 봉쇄한 채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Tenía una salida lateral. No pudieron salir porque el incendio al parecer se generó a la entrada del lugar. 범인들이 불을 지르기 전 총을 쏘았다. 또 화염병에 수류탄 공격까지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리카르도 N이라는 주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에 있는 베라크루스주는 미국으로 가는 마약의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마약 밀매 조직 간 다툼이 잦은 지역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진 회색의 연기가 바다 위로 버섯구름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고급 휴양지이자 화산섬인 스트롬볼리 섬에서 연기와 재를 내뿜으며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주변 마을의 집들이 화산재에 뒤덮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화산은 지난달에도 폭발해 관광객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스트롬볼리 화산은 1950년 로베르토 로셀리니가 감독한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진 곳으로 용암을 뿜어내는 분화구를 보기 위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배에 불이 붙은 모습인데요. 검은 연기와 화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7일 필리핀 남부 다피탄시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에 불이 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소 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객선의 탑승객 명단에는 승객과 승무원 170여 명이 탄 것으로 기록돼 있어서 실종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가둬놓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희 KBS 특파원이 일본 현지에서 관련 기구의 책임자를 직접 만나봤는데 오염수 처리 계획을 묻자 바다에 빨리 방류하는 게 최선이다. 그 방안을 한국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어제 열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기자회견. 후케다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하루라도 빨리 바다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十分な希釈を行った上での海洋放出であるというのが原子力規制委員会の見解で、これは現在も変わっていません。 오염수를 증발시키거나 시멘트에 섞어 지하 깊숙이 묻는 방안은 시간적,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그린피스는 해양 방류가 이뤄지면 특히 한국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汚染された水が海を通じて韓国の方に流れてくる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心配があるのですけど、放流されるものの濃度はどのように確認さ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十分な説明を加え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을 통과한 액체 폐기물에 한국인들이 강한 심리적 저항감을 갖는 건 이해한다. 다만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후케다 위원장이 도쿄 전력의 해양 방류를 요구했다고 전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우리 외교부에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 4일 주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설명회를 엽니다. 해양 방류 등을 놓고 국제 여론의 동향을 살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처리 방안 결정 과정과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해 국제사회가 면밀히 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제주 해안 등에서 폐그물에 걸려 구조되는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이 소식을 종종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어제는 구조된 거북들이 건강을 되찾아 자연에 방류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임연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찬 비를 맞으며 바다거북이 고향 바다를 향해 엉금엉금 나아갑니다. 바다거북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사람들의 응원 손길을 받아 바다품으로 돌아갑니다. 거북이들이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다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방류된 바다거북은 그물에 걸린 채 해안가에서 구조돼 치료를 받은 4마리를 포함해 모두 14마리입니다. 바다거북 산란지로 확인된 서귀포 해변에서 최근 3년간 방류된 바다거북은 지금까지 100마리를 넘습니다. 인공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서 방류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17년도부터 시작해서 15마리를 현재 위치 추적을 해서 경로를 파악하고 있고, 하지만 제주 해안에서 죽거나 폐허구 등에 걸린 채로 발견된 바다거북이 지난해 7마리에서 올해 들어 벌써 15마리로 2배 이상 는 건 걱정거리입니다. 해양 동물들이 혹시 자초되었을 경우에 저희 구조 치료 기관으로 신고를 해주세요라는 이런 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안개발과 해양 쓰레기로 멸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바다거북. 제주 바다가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지인들 선물 챙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공권이나 상품권 구매를 비롯해 택배 이용도 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났던 이 50대 남성. 항공기가 5시간 넘게 연착돼 첫날 일정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차액을 보상을 해달라. 딜레이된 만침 보상을 해달라. 자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중고 시계를 팔려던 이 20대 청년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배송을 맡겼는데 중간에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택배 회사와 2달 동안 공방을 벌인 끝에야 겨우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받은 문자도 인쇄도 받았는데 그 물건 가져간 적이 없고 자꾸 전화하면은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업무 방해라면서. 이처럼 항공권이나 택배, 상품권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추석 연휴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여행 일정이 밀리거나 수화물을 잃어버렸는데도 배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택배는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례가 잦았고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품 정보와 약관을 꼼꼼히 따져 구매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증거 자료를 챙겨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 국치일인데요. 한 자치단체장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장은 문제의 발언이 단순한 인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우익 세력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에서의 정상혁 보훈군수 강연 내용입니다. 한국의 발전의 기본을 5억 불을 받아서 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일본 지인의 얘기라며 위안부 관련 발언도 합니다.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무슨 배상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은 5억 불 줬잖아요. 또 폴란드는 독일 침공의 역사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힘이 없는 놈이 독일한테 계속 앙알거리고 보태봐야 어린애가 어른한테 발길을 한번 쳐 샤대자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꼴이라면 그런 무식한 짓을 안 한다. 광복단체와 정치권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주고 보상금 5만 달러를 제공해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해준 은혜 국가라는 말이냐. 정 군수는 한일 갈등 속에 일본 전체를 적으로 보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은 특강 내용 중 일부로 단순한 인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 사람 전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아베가 잘못됐다는 걸로 몰고 가서 일본 내에서 아베를 규탄하고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발언의 정확한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강연 원고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 군수 측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북중 접경 압록강에서 관광용 북한 보트 2척이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례적인 이번 사고로 15명의 북한 주민이 강물에 빠졌는데요. 중국 측이 모두 구조해 북측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양에서 김명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북중 접경 압록강에서 관광용 북한 보트 2척이 충돌했습니다. 한 척은 충돌 직후 곧바로 전복되면서 압록강 관광을 나섰던 북한 주민 7명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坐快艇掉水里了，太危险了。看看，那一定得把住。他们2个好像是撞一起去了。 압록강에서 관광용 북한 보트끼리 충돌 사고가 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 단둥의 압록강 유람선 업체는 구조보트 2척을 사고 수역에 급파했습니다. 중국 측 구조보트가 도착했을 때 또 다른 한 척의 북한 보트도 침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물에 빠진 북한 주민은 15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여서 별다른 인명사고 없이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正在救援，正在捞那个快艇，人已经救上来了，已经被那个边境管理的已经都接走了。 중국 측 유람선 업체는 단둥식 공안 등 각급 기관 간부들도 압록강변 부두에 나와 구조 상황을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끼리 압록강에서 왜 충돌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기관 고장을 일으킨 북한 유람선에서 300명 탈출 소동이 벌어지는 등 압록강 북한 선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우리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면 서해 최북단에는 백령도와 대청, 소청도가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10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신이 빚었다는 해안 절경과 다양한 지질을 자랑합니다. 10억 년의 신비를 품은 이곳을 박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뚝 선 바위들이 마치 장수들 같아 이름 붙여진 백령도 두무진. 병풍처럼 깎아지른 해안 절벽과 촛대 같은 기암 괴석들이 솟아있어 서해의 해금강으로 불립니다. 10억 년 전 모래가 굳어진 사암과 규암 퇴적층이 지각 변동과 지진, 풍화작용을 거쳐 오늘의 절경을 빚어냈습니다. 상승과 하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 현재 이 상태는 마지막으로 상승한 이러한 지각이다. 드넓게 펼쳐진 작은 조약돌 해변. 규암이 풍화와 침식으로 부서진 뒤 파도와 바람에 쉼없이 부대끼면서 오색 영롱한 콩돌을 만들었습니다. 풀등이 끝없이 펼쳐진 이웃 대청도 해안가. 퇴적층이 수직으로 변형되면서 5m 높이의 고목나무와 같은 나이테 바위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아이보리나 밝은 색을 띠는 사암과 이암과 함께 붉은색을 띠는 전파남이 10억 년 이상 지층을 이루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나이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0억 년의 화석과 지질을 품고 있는 서해 최북단 섬들이 지질 생태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하실 때는 일단 멈춰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지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북부와 서부 간선도로가 가장 힘겨운 모습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원룸교에서 신내 IC 사이 양방향 더딘 흐름 보이고 있으며 서부 간선도로 외곽 방향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교 이후까지 드문드문 지체와 정체입니다.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에서 중앙대 앞 삼거리 사이 정체거리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있고 월계로 창문여고부터 미아사거리 지날 때까지 간간히 서행하는 모습이며 성산로 도심안 쪽 연희동 교차로에서 연세대 정문 지날 때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 후 강남역 로터리까지 3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을 예정인데요.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주변 지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강변북로 구리방향 원효대교 주변의 노면 표시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1,424명) 가습기 살균제로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망자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지난 이틀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참사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혀진 지 8년 만입니다. 청문회에선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민간뿐 아니라 군부대 55곳에서 2,400여 개나 사용됐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해 출시할 당시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매가 시작됐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도 이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문제의 기업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안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일부 보수 매체를 선정해 개정안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게 해야 한다 등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청문회에 나온 기업체 임원들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기업체 대표는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무성의하고 사건의 책임을 정부의 관리 부실로 돌리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3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기업체 임원들은 8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8년을 끌었습니다. 진상을 규명해 잘못을 저지르고 눈 감은 기업과 정부 기관에 대해 처벌하고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주한 미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우려 표명 자제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의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양측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씨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일부 가족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황스럽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의결을 시도합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날치기라며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장대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저녁 무렵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 호남과 경북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3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에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직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6도, 대구 22.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원주와 대전이 28도, 광주와 대구 27도, 제주도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오늘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